사망자 3만 4천 명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 숫자는 중동이 전쟁에 거의 완전히 휩싸인 순간을 정확히 나타냅니다. 더 심각한 것은 200만 명의 민간인이 매일 좁아지는 전장에 갇혀 도망칠 곳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석유 수송로, 항공로, 해상 수송로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역 군대들이 몇 시간 간격으로 동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외교관들은 며칠이 아닌 몇 분씩 걸리는 통화로만 이루어진 별도의 채널을 통해 협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평화 협상보다 훨씬 빠르게 흘러가고 있으며 확전은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장된 경고가 아닙니다. 내부 보고서들이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시청하는 동안에도 군대는 배치되고 미사일은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민간인들은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싶다면 계속 시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매주 지정학적 상황은 신문이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전선에 30만 명이 넘는 병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뿐만이 아닙니다. 가자지구와 북부 국경 지역에서 공중작전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스라엘 방위군은 라파와 쿠누니스 상공을 끊임없이 공중 감시하고 있습니다. 포병 부대는 신속 대응을 위해 대기 중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은 이미 동부 지중해에 항공모함 전단 2개를 배치하고 동맹국 영토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훈련이 아닙니다. 실전 대비입니다. 미 국방부는 이란이 헤즈볼라와 지역 민병대를 통해 대리 세력의 자금과 무기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레바논 국경에서의 로켓 공격은 매주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소한 오판이라도 누구도 쉽게 끌 수 없는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라파에 갇힌 200만 명의 민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라파에만 갇혀 있습니다. 유엔은 충격적인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라파에만 14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밀집해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 트럭들은 제한된 수송 능력으로 국경 검문소를 통과하고 있는데 하루에 200대도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얼마나 필요할까요? 인도적 지원 단체들은 기아 사태를 막으려면 하루 500대의 트럭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필요한 양의 절반도 안 되는 수송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 의회는 이미 이스라엘에 140억 달러가 넘는 긴급 군사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유럽 정부들은 카타르와 이집트를 통한 휴전 협상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라파 공세 계획을 승인했지만 외교적 압력으로 인해 아직 완전히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세 결정은 여전히 유효하며 언제든 발동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세를 막고 있는 것은 조약이 아닙니다. 훨씬 더 취약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점에 대해 다음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뉴스 프로그램에서 전혀 보도되지 않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긴장 고조는 단 11분 만에 끝난 긴급 회의 때문에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공식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회의였고 어떤 공식 외교 일정에도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정보에 따르면 이 회의에는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지역 중재자들이 카타르 도하를 경유하는 보안 화상 연결을 통해 참여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조약이나 휴전 문서, 서명된 합의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훨씬 더 불안정한 조치가 나왔습니다. 바로 군사물자 조달 기한과 지역 보복 경고가 포함된 일시적인 중단 명령이었는데 이러한 경고는 공식 성명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공개 브리핑에서는 이 중단을 일상적인 외교적 조율이라고 설명했지만
내부 보고서에서는 이를 다방면 전쟁을 막기 위한 최후의 개입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한은 언제였을까요? 정부 기관들은 48시간 이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두 가지 설명의 차이는 정부가 말하는 것과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 사이에 엄청난 괴리를 드러냅니다. 일련의 사건은 2023년에 시작됩니다. 10월 공격은 가자 지구에서 대규모 군사적 대응을 촉발했고, 이는 빠르게 지역적 충돌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지상 작전 확대를 승인했습니다. 한편 국방부 장관 요아브 갈란트는 남북 국경의 안보 구역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은 이란의 개입을 억제하고 헤즈볼라의 제2전선 개설을 막기 위해 해군력을 배치했습니다. 2023년 11월 카타르와 이집트는 인질 협상과 인도적 차원의 휴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자제를 촉구하며 여러 차례 긴급 방문했고, 정보기관들은 이란 군사통신과 미사일 배치 상황을 감시했습니다. 12월, 헤즈볼라는 국경을 넘는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추가 병력을 북쪽으로 이동시켜야 했고, 이로 인해 보급선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가 이라크와 시리아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2024년 1월, 미 국방부는 라파에서 대규모 공세가 발생할 경우 레바논, 시리아, 홍해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보복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직접적인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6월에는 유럽 지도자들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인도주의적 휴전과 구호 물자 수송로 확대를 요구하며 압력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러나 3월에 정보 브리핑을 통해 최종 경보가 울렸습니다. 라파 침공과 북부 지역에서의 충돌이 겹칠 경우 이란, 헤즈볼라, 그리고 여러 대리 세력이 동시에 개입하는 지역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이러한 경고로 인해 긴급 외교적 조율이 이루어졌고 11분간의 비공개 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현재 중동의 전쟁 양상은 중첩되는 동맹, 대리 민병대, 그리고 보급 중심의 군사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떤 지역 분쟁이라도 지역적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군사적 결정은 더 이상 지역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미사일 시험장, 드론 능력, 그리고 정보망이 국경을 넘어 전장을 연결합니다. 런던 경제대학의 파와제 게르게스 박사는 이 지역을 서로 연결된 단층선 위에 놓여 있어 단 하나의 군사적 결정이 여러 국가에 걸쳐 연쇄적인 보복을 촉발할 수 있다는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이 말은 핵심적인 현실을 드러냅니다. 전쟁은 두 진영 간의 충돌이 아닙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첫 번째 움직임을 기다리는 무장 행위자들의 네트워크입니다. 모든 드론 공격, 모든 포탄, 모든 봉쇄 결정은 안정화가 아닌 확전을 위해 설계된 시스템에 불을 지핍니다. 규모를 이해하기 위해 예를 들자면 헤즈볼라만 해도 15만 발이 넘는 로켓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많은 유럽 국가의 총 포병 전력보다 많습니다. 이 정도의 화력은 국경 대치 상황을 단 몇 시간 만에 지역 전쟁으로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11분간의 회담은 전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군사 전략가들이 외교적 대응보다 더 빠르게 확산될 것을 우려했던 연쇄 반응을 중단시켰습니다. 나파에서 32세의 아흐메드 칼릴은 무너진 건물 밖 부서진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있다. 그는 작은 배터리식 라디오를 귀에 가까이 대고 있다. 그의 수염은 먼지로 뒤덮여 있고 왼손은 탈수 때문에 약간 떨리고 있다. 그는 쿠누니스에서 정비공으로 일했지만 그의 작업장은 공습으로 파괴되었다. 이제 그는 트럭을 기다리며 잡음과 간섭 속에서 아랍어로 번역된 외국 뉴스 방송을 듣는 것으로 하루를 보낸다. 그는 공습 사이렌과 드론 소리로 시간을 가늠한다. 빈 플라스틱 병을 모아 빵과 바꿔 먹고 뒤틀린 금속 막대의 묶은 방수포 아래에서 잠을 잔다. 라디오에서 라파 공세가 중단되었다는 협상 소식이 나왔을 때
그는 기뻐하지 않았다. 그저 하늘을 바라보며 아이들이 또 하룻밤을 무사히 넘길 수 있기를 속삭였다. 그의 생존은 그가 결코 볼 수 없는 방에서 내려지는 결정에 달려있다. 우리가 지정학에 대해 논할 때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 위기의 여파는 전장을 훨씬 넘어섭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유가가 급등하여 세계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을 심화시키고 유럽과 아시아의 운송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홍해의 해상 보험료는 지역 민병대의 미사일 및 드론 위협으로 인해 이미 200% 이상 급등했습니다. 컨테이너 운송 경로는 아프리카를 경유하도록 변경되어 배송 시간이 몇 주씩 늘어나고 연료비가 수십억 달러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관광 산업은 긴장 고조 이후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인접 국가 경제는 국경 간 무역과 투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취약한 사회기반 시설은 헤즈볼라와의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붕괴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해 또 다른 100만 명의 민간인이 피난길에 오를 수 있습니다. 요르단과 이집트는 난민 문제와 식량 가격 상승 및 무역 통로 차단으로 인한 경제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또한 조용히 커지고 있습니다. 폭격으로 인해 상수도 시설이 파괴되고 농경지가 오염됩니다. 역사는 잠재적 손실의 규모를 보여줍니다. 2006년 레바논 전쟁은 불과 몇 주 만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반 시설 피해를 발생시키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을 냈습니다. 오늘날 첨단 미사일 시스템과 더욱 밀집된 도시 인구로 인해 다방면에서의 분쟁은 당시보다 훨씬 더 큰 파괴를 초래할 것입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 지역이 더 큰 전쟁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그는 또한 상황이 통제 불가능한 지역적 확전으로 이어져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전직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들도 이러한 우려에 공감했습니다. 한 미 국방부 고문은 공식적인 사태 진정 보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상황은 언제든 지역 전체로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오판의 연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공식 브리핑과 기자회견에서 사용되는 차분한 어조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위험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입니다. 전쟁은 몇 분 만에 멈출 수 있지만 순식간에 확대됩니다. 구조적 변화 없이는 모든 일시적인 중단은 결국 같은 종착점, 즉 확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다음번 확전을 막기 위해 얼마나 많은 긴급회의가 필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다음 결정이 제때 연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라파에는 밤이 찾아오고 드론이 머리 위를 위닝거리며 가족들은 담요를 두르고 다음 폭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상황은 나아지기 전에 더 악화될 테니까요.